저는 폴이고요. 저는 본캐로 고기를 굽고 다둥이를 키우는, 아마 저 아시는 분들은 제가 다둥이 아빠인 걸 아실 텐데, 5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부업으로 마켓핏 랩이라는 곳에서 그로스 해킹을 컨설팅을 하고 진짜 실무하는 그로스 해커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폴입니다. 네, 토니 가시죠. 예, 저는 토니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마켓핏랩에서는 비즈니스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커리어는 99년도부터 약 한 20여 년 계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CTO까지 엔지니어 커리어 패스를 걸어오다가 2017년에 모 쇼핑몰에서 CTO로 일을 하면서 그로스 해킹을 시작했던 게 계기가 돼서 2019년에는 A180에 조인을 했었고, 이제 올해는 마켓핏랩에 조인을 해서 뭐 앰플리튜드 혹은 믹스 패널 이런 식의 제품 분석 툴 도입을 원하시는, 혹은 내부의 데이터들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을 현재까지 한 70여 군데 정도 도와드린 것 같아요. 오늘 재미있는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욱진님 소개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룸에서 일하고 있는 양욱진입니다. 저는 오늘 체크인 7점 적어놨는데, 사실 폴님이 예전에 믹스패널 이런 시간이 있는데, 시간 되면 올래라고 해가지고, 네, 그럼요. 영광이죠 하고 왔는데, 이런 자리를 좀 몰랐어요.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얘기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거의 100명이 넘게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오늘 여기 참가하신 분들의 눈높이에서 좋은 질문 던지고, 또 제가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2017년부터 이제 크로스 엔지니어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있으면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심슨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심슨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잘한다라는 곳이랑 로엔굿이라는 곳에서 크로스 리드를 하고 있어요. 네, 잘한다에서 4일 하고 로엔굿에서 1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비슷비슷하게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심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일 좀 받아갈 사람들을 꼬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직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꼭 메시지를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진행을 이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좀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그 샘플 데이터들도 많이 들고 왔으니까 PA 툴도 까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크로스 컨설팅이나 크로스 해킹을 리딩 하시는 분들이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얘기들 가지고 할 거고요. 질문 같은 거는 그냥 본인 이 세션, 즉 이 D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D열에 막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걸 픽업하면서 얘기를 나눌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 제가 토니, 욱진, 심슨 세 분께 공통적으로 가는 질문이에요. 데이터를 솔직히 잘 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뭔가 좋은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게 왜 좋은지 혹은 얼마나 좋은지를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멘탈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토니, 욱진, 심슨께서 경험하신 데이터 잘 보는 조직, 데이터 잘 보는 환경에서 뭐가 좀 달랐는지,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데이터 드리븐 혹은 데이터 인포음드 조직은 뭐가 좀 다른지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실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네, 토니 가시죠. 데이터를 잘 보면 못 보는 것보다는 나은 거니까 좋은 것 같고요. 그건 농담이고, 기본적으로 전체 데이터 드리븐한 제품 개선 혹은 그게 마케팅 전략 혹은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하는 회사들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C레벨부터 막내 디자이너 혹은 막내, 어떤 경우는 데이터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MD 혹은 개발자, 이런 전체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단기적으로 회사의 어떤 지표에 기여를 하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주요 비즈니스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런 모든 사람, 조직 내 모든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잘 본다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는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간 관리자들 혹은 뭐 CLL들뿐만이 아니라 실무진에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주치는 상황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일을 먼저 할까? 저 일을 하지 말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뭐 여러 가지 점심시간만 해도 상황이 부딪히는데 그런 의사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라는 것들보다는 현재 우리의 제품 혹은 우리의 고객 혹은 우리의 비즈니스의 주요 데이터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이런 일들을 먼저 하자라는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아마 가장 이점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아까 토니가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되게 꽂히는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이 회사의 핵심 지표 혹은 회사의 성장에 혹은 우리 제품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되고 그 방향으로 조금 더 조금씩 나의 하는 행동들을 튜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데이터를 모두가 잘 보게 되는 거에 되게 큰 효과인 거에 대해서 저 너무 공감이 가요. 제가 많은 회사들을 컨설팅 하다 보면 진짜 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회사에 재직하시는 그 주니어든 시니어든 누구든 그 회사의 핵심 지표가 오르는 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조직 내에 있으면서 우리 핵심 지표가 오르는 거를 진짜 바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성과 평가 혹은 구체적인 선행 지표들 이런 것들이 사실 공유가 안 되고 또 어떤 성과에 대한 측정 이런 것들도 안 되다 보니까 개개인의 레벨에서 내가 실제로 그 지표를 올리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하고 있나? 이런 굉장히 마이크로한 피드백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저도 막내 개발자부터 계속 일을 했지만 뭐 아직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렇게 요청을 받거든요. 뭐 무슨 기능을 개발해야 되는지조차 몰라. 대표님이 이거 다음 주까지 오픈하래요. 지금도 이 21세기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접근 그러니까 약간 옛날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접근 방식보다는 현재 우리 회사의 전환율이 이 정도인데 이번 데이터 팀의 분석 결과로는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런 피처를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은 이런 식의 지표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우리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뭔가 데이터 드리븐하게 혹은 지표에 포커싱 되어 있는 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라고 좀 약간 오버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열폭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으로 넘어갈게요. 네, 입이 근질근질 하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욱지님이 보시는 이상적인 데이터 드리븐 조직의 모습. 일단은 데이터를 모두가 잘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요. 개인 생각이니까. 왜냐면은 뭐 회사 조직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뭐 데이터 컨설팅을 하는 회사라든가 뭐 그러면은 모두가 잘하면 좋겠지만은 뭐 꼭 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퍼레이션 엑설런스를 추구하는 뭐 오퍼레이션 정말 잘하는 분 있으면은 데이터랑 거리가 멀어도 그분은 조직의 성장의 임팩트 충분히 내고 있는 거고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상적인 조직 그리고 뭐가 좋은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자면은 좋은 얘기 다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 의사소통이 되게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데이터가 이래라고 소통하면은 좀 더 합리적인 소통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이상적인 상황인 것 같고 제가 경험했던 하지만 이거의 부작용은 데이터 친숙도가 높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목소리가 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고 정성적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 인터뷰나 뭐 그런 어떤
레코딩 화면이라든지 그런 거 보고서 충분히 좋은 인사이트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량적 데이터나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는 정량적이니까요. 그런 데 있어서 좀 친숙도가 떨어지거나 하는 분들은 좀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거에 대해 소용성이 없으면 계속 그 약간 악순환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예, 데이터 친숙도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더라 라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 뭐 이상적인 조직은 아직까지 뭐 몰라요.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되게 좋은 현상은 각 팀에 꼭 데이터 팀이 아니더라도 또는 마케팅이나 뭐 크로스 조직처럼 데이터랑 되게 밀접한 조직이 아니더라도 각 팀의 데이터에 되게 친숙한 사람이 한 명씩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리고 그거 좀 조직의 규모가 되면은 그런 사람이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개인 커리어상에서 내가 좀 이거를 좀 나의 무기를 삼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타고나기를 좀 데이터 기반으로 좀 사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근데 데이터가 붙는 그런 커리어 레더를 밟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포지션이 있으신데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뭐 노가다를 해서라도 엑셀을 뭐 막 노가다를 해서라도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팀에 한 명씩 있으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조직은 그런 분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각자 팀에서 이런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해결하고 안 되면은 슬랙에서 가볍게 이제 뭐 데이터 에스크 그런 채널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하다가 안 되면은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는 좀 이상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말이 길었네요. 이상입니다. 네네네네. 그, 너무 그 중요한 부분을 사실 옥사마가 짚어주셔가지고, 네, 저는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실 옥수님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조직으로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거는 속도와 숙련도가 필요한 일인데 그 와중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세지는 부작용이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인사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에스컬레이팅,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혹시 뭐 옥쌤의 좀 경험이 있어요? 해결은 못했고 저의 그 전략은 그래서 팀마다 한 명씩 그런 약간 스타일을 진짜 일종의 뭐 약간 그로스 조직이었으면 제가 그로스 마인드셋 해가지고 데이터 좀 더 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간에 실험이라도 하나 더 런칭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원어원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리더십 레벨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어필을 이런 분이 여기서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분이 뭐 그냥 비단 혼자 어떤 만족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또 보상 차원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노력은 했고요. 뭐 그 이상으로 뭐 이상적인 답변은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좋네요. 네. 혹시 좀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이때를 떠올리면 내가 그때 좀 깨달았다. 이게 좀 부작용도 있구나라는 게 생각나시면 좀 들려주세요. 네. 그거를 준비하시는 와중에 심슨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심슨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데이터 드리븐 조직의 모습. 네, 실제로 잘 보는 상황은 어떤가? 네, 옥진님이랑 완전 반대되는 의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파이낸스 팀이라도 당연히 회사 성장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자기가 하는 일과 실제 KPI를 맞춰서 그러니까 그 회사의 성장 KPI랑 맞춰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로 말을 하면은 히포가 없어진다. highest paying person? 네.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받거나 아니면 레벨 높은 사람이 회의의 주도권을 가져가잖아요.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근데 대표님 저 지난번에 그거 비슷한 실험 했는데 망했잖아요. 그거 또 하자고? 안 돼요. 뭐 개선할 아이디어 있으면은 실험 해볼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은 뭐 아이스 스코어에서 밀리죠.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데이터가 없으면 조금 예, 딱 그런 사람들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음, 싶고 하고 프로덕트 팀에서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좀 보면은 마케팅에서 이 PA를 쓰고 혹은 뭐 도입을 한 팀 이런 팀에서는 오히려 또 프로덕트 팀에서 잘 안 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피처를 릴리즈를 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처 아답션 레이트가 얼마나 되나 음, 하고 아답팅을 한 유저들이 실제로 뭐 레베뉴가 늘어났다거나 그렇죠. 리텐션이 좋아진다거나 성과가 이런 음, 예, 딱 그 OMTM에 직결되는 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팀이 얼마나 많은지 예, 맞아요. 요게 제일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케팅에서도 사실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잘한다는 지금 퍼널이 되게 길어요. 음, 뭐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선생님이 되려면 회원가입하고 자기 정보를 엄청 막 몇십 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뭐 믹스 패널에서 퍼널을 보면서 어디에서 드롭오프가 많은지 이런 거 음, 보면서 CRM이나 아니면은 페이드로 어떻게 조질까?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되게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설을 세울 때 많이 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뜯어보면서 좀 보여드려야지 조금 멘탈 모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 지표를 갖고 그 목표 지표에 대한 어떤 선행 지표들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골트리를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대표님한테 무슨 지표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 순사용자 혹은 고객 수 혹은 매출이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매출을 사실은 우리가 주요 선행 지표로 쪼갤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매출은 비지터 곱하기 ARPU잖아요. 그러면 비지터는 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가? 그 다음에 ARPU는 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가?라는 걸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커머스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덕트 매니저나 프로덕트 오너한테 주어지는 구체적인 지표는 사실은 컨버전 레이트나 뭐 애드 카트 레이트, 카트 체크아웃 레이트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괜찮은 데이터를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툴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의식의 흐름으로 좋은 피처 혹은 좋은 프로블럼들을 뽑아낼지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커머스 데모 데이터 쓰신데요. 우리가 POA 입장에서 우리의 전환을 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 상세를 보고 뭐 장바구니에 담고 뭐 결제를 완료하는 이런 식의 우리가 전환율을 보고 있어요. 뭐 보다시피 최종 전환율이 높지는 않네요. 한 1.59%예요. 일단 지금 드롭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구간이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는 이 구간의 드롭가 제일 큰 거죠.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이 전환을 통과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쏟고 있느냐를 알아야겠죠. 어떤 사람은 오늘 오자마자 결제 완료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결제하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믹스 패널에 보통 타임 투 컨버트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사용자들이 이 전환을 통과하는데 떤 시간 분포를 갖는지도 볼 수 있고 미디언 값을 이용을 하면 물론 이제 전환 같은 경우는 2분 안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달이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웃라이어 데이터들을 좀 발라내기 위해서는 에버리지보다는 미디언 값으로 보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중위값을 보면 한 10분 안쪽으로 이 전환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전환 자체를 30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루 안에 이 전환을 통과하는 전환율을 보는 게 맞고 이제 이 퍼널 차트만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당장 개선이 시급한 드로우프는 상품 상세를 보고 장바구니에 담는 이 드로우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97%니까.
이 전환율을 개선을 해봐라고 던졌을 때와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많이 마주치는 상황이고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장바구니 전환 완료 사용자의 코호트를 생성을 하고 그렇죠? 여기 이제 드로우프죠. 장바구니 전환 이탈 사용자의 코호트를 생성을 해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프로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인 거니까 인사이트 레포트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만든 코호트들 브릭다운에다가 우리가 장바구니 전환을 완료한 사용자 여기 있네요. 다음에 장바구니 전환에서 이탈한 사용자들이 우리 제품의 기능이 아마 매우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체 사용자의 행동들을 각 사용자의 행동별로 어떻게 다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때는 전체 수행 건수보다는 인당 평균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몇 회 정도 하는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장바구니 전환을 완료하는 사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수행하는 이벤트, 전체 사용자들이 수행하는 이벤트의 평균 횟수, 장바구니 전환에서 이탈하는 사용자들이 수행하는 이벤트들의 평균 횟수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데모 데이터니까 그냥 이런 예가 있구나 정도로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전환에서 이만을 완료하는 사용자들은 상품 상세 페이지를 인당 평균 한 4.8에 봐요. 그렇구나. 전체 사용자 같은 경우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약 1.6회. 장바구니 이탈하는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로 1.5회 보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장바구니 전환에서 이탈하는 사용자 1.5회 대비 전환에 성공하는 사용자 4회 정도는 약 3배 정도 가까이 평균적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자주 본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진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더 많이 보는 게 장바구니 전환에 유리한가를 데이터로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다시 상품 상세 페이지 뷰를 두고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장바구니 전환이죠. 장바구니 전환을 두고 이번에는 실제 저런 행동을 하는 사용자들을 바로 코호트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코호트 쪽에서 상품 상세 페이지 아까 5회 정도였죠. 5회 이상 수행 사용자의 코호트를 바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상품 상세 페이지를 대충 만든 거니까 똑같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30일 동안 수행하는 사용자들. 다음에 아까 이탈하는 사용자들이 1.5회 정도였으니까 이번에는 2회 미만 수행하는 사용자들. 상품 상세 페이지 뷰를 2회 우샤 미만으로 수행하는 사용자들의 전환을 바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2회 미만으로 수행하는 사용자들이 전환율이 한 0.6%, 다음에 손상세를 5회 이상 수행하는 사람들의 장바구니 전환이 약 3.3%, 거의 500% 차이죠. 5배 차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퍼널 트렌드로 놓고 전체 전환율의 트렌드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팀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인당 평균적으로 보는 상품 상세 페이지의 횟수를 5회 이상으로 만드는 게 되겠죠. 자체를 야, 너 장바구니 전환율 개선해 라고 던졌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속도 혹은 이 아이디어의 종류나 너희 사용자가 우리 페이지에 혹은 우리 제품을 사용할 때 평균적으로 보는 상품 상세 페이지의 횟수를 5번 이상 되게 만들어 라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던져줬을 때랑 우리가 어느 때가 더 액션 아이템이 잘 뽑히나 혹은 어느 때가 더 쉽게 액션할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한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후자겠죠. 이제 이런 식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제품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자체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의 실제 고객 행동으로부터 가설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액션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행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골 매트릭을 정했다라고 했잖아요. 즉 우리가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혹은 제품을 개선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우리의 찐 사용자를 늘려야 되는 마케터로서 우리가 이런 매출 혹은 사용자 베이스의 지표를 그 근거 기반으로 쪼개고 실제로 어떠한 선행 지표들이 실제 add up to 돼가지고 최종 지표를 올리는가, 이 North Star 매트릭을 올리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행 지표를 쪼개야 되고, 이 선행 지표를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객들이 어디에서 이탈하나 혹은 어떠한 다른 행동 행태가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solveable 할 수 있는 프로블럼을 정의하는가, 이런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토니가 얘기해 주신 상패, 이거를 이제 보통 스티키네스라고 하잖아요. 제가 들락날락거리는 거를. 상패를 자주 본 애들은 구매 전환율이 과거 데이터에 의해서는 좋았으니 앞으로 상패에 들락날락하는 경험을 더 만들어주면 미래의 사용자들은 구매 전환율이 높을 것이다. 이게 근거 기반의 가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관관계니까 사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검증을 해야 돼요. 즉 실험을 통해서 나의 아이디어가 실제 그 선행지표를 높이고 그 선행지표가 올라간 코호트가 우리의 후행지표까지 같이 따라 올라가느냐를 봐야 되는 게 실험을 통한 검증이고, 그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PA2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상품 페이지를 뷰를 보고 구매 완료를 하는 구매 전환율을 높이려고 우리가 실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A/B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A/B 테스트가 끝나고 그 A/B 테스트의 결과를 PA2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좋았는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면 어디에서 밸리드한 세그먼트를 쪼개서 볼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B 테스트가 진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A/B 테스트 분기점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글 옵티마이즈를 쓰시거나 뭐 혹은 옵티마이즐이나 뭐 VW나 혹은 자체 만드신 그런 툴을 써서 분기점을 쳐줬다라고 하면 들어온 트래픽, 즉 이 퍼널에 들어온 트래픽을 우리가 태깅으로 필터를 할 수가 있죠. 33.3번의 실험에 A 분기로 들어간 애와 B 분기로 들어간 애를 필터를 걸고 여기에서 베리언트로 일단 브레이크다운을 하면 각각의 구매 전환율이 별 차이가 없었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뭐 출석 이벤트를 하자. 왜냐면 출석 이벤트를 하면 출석하려고 매일 더 상패로 들어오는 확률이 높을 테니까. 그래서 출석 이벤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출석 이벤트를 통과를 한 애들이 아닌 애들에 비해서 구매 전환율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일단 상심을 해요.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이 5번 A/B 테스트하면 4번이 유의미하게 실패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슬픈 거로 끝나는데 여기에서 밸리드한 세그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OS로 해볼게요. OS별로 A와 B에 다르게 반응을 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OS를 좀 쪼개서 그룹바이를 했더니 예를 들자면 네네네네. 이거 조금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래서 33.3 실험에 들어간 A와 B는 실험군이 아이폰에서 거의 3%포인트, 2%포인트 정도 드랍이 보였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혹은 여기에서 이제 커머스라고 하면 광고를 엄청 많이 태울 테고 그러면 UTM 소스로 브레이크다운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UTM 소스를 봤더니 비디오 거의 비슷하고요. 검색 트래픽 거의 비슷하고요. 이거 재밌네요. 그렇죠? CRM 소스를 찍고 온 애들 보면 4%포인트 차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실험을 통과한 애들은 CRM의 소스를 찍고 들어온 애들은 4%포인트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유의미한 차이거든요. 네, 아마 스탯시그 캘큘레이터 돌려봐야 알겠지만 아마 통계적 유의성이 나올 거고. 여기 시그 있잖아요. 0.99 찍혔네요. 그러네. 그렇지. 그러면 거의 뭐 딱 CRM까지 찍혔네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험을 해서 전체 평균 들어간 평균 트래픽에 의해서는 뭔가 대단한 걸 못 찾았지만 혹은 밸리드한 러닝을 못 찾았지만 이거를 밸리드한 색으로 쪼개서 보면 왜 CRM 통과한 애들은 이렇게 다른 행태를 보였지? 라고 하면서
분석을 하고 후속 가설을 만들고 후속 가설을 통해서 후속 실험을 던지고 이렇게 계속 딜다운을 해야지 성공한 실험들이 나오고 밸리드한 원인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A/B 테스트 한 번 하고 PA2에서 세그먼트 분석 못 해가지고 우리는 아마 안 될 거야 하고 드랍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A/B 테스트는 원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딜다운을 해야지 유의미한 세그가 나오고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좀 저희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모두가 잘 보게 되면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근거 기반의 가설과 실험 기반의 검증이 되는 문화를 만든다. 예,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레임워크인데 PSR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팩트가 큰 문제를 찾고 더 나은 솔루션을 찾고 그거의 성과를 확인한다. 이건데 이 세 개 중에 두 개도 제대로 하는 회사를 저는 못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풀 문제를 대단한 문제를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만한 로컬 옵티멈 할 수 있는 문제를 찾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드롭 오프를 본다든지 뭐 그 사이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PA 툴로 빨리 확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은 솔루션. 예. 뭐 남들은 어떻게 하는가 볼까? 이게 아니라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는 사용하는 행동들은 찐 고객에 비해서 안 찐 고객들은 뭐 어떤 이벤트가 각기 다르게 행동되는가. 아까 토니가 보여주신 그룹바이처럼.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상관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로 A/B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 우리 조직은 찐 노하우들이 생기고 우리의 노하우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지표를 J컵으로 만드는 상황을 만들 수 있죠. 어쨌든 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랩업을 했는데 뭐 추가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그 본인 시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살짝 읽어보면서 오늘 참여하신 공동 진행자분들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라고 좀 짚어주실 만한 거 있으면 짚어주세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익스페리먼트 돌릴 때 처음부터 세그를 잡고 돌리냐? 아니면은 세그를 최대한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다운을 PA에서 해볼 거냐가 있는데 후자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딱 런칭하고 그 다음에 계속 돌려서 보면서 그렇지. 특정한 세그에서 잡은 다음에 CRM이 예를 들어서 뭔가 약간 다른 뭔가 플로우를 타고 왔다 이런 걸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플로우를 다른 채널, 다른 UTM들한테도 비슷하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후속으로 실험을 해서 리치를 높이는 실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죠. 혹은 그 CRM 소스가 정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옵트인 전략을 갑자기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팔로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돼요. 네, 그리고 네, 네. 아까 그 전체 모수한테 태워본 다음에 PA 툴이 세그먼트를 잘 뽑아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세그를 PA에서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유리하죠. 네,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현지님이 질문 주셨는데 세그먼트를 풀어서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iOS에만 이 실험을 론칭한다 이런 게 아니라 iOS, 안드로이드, 웹 모든 데에다가 론칭한다 이런 그렇죠. 말이었죠. 그리고 뭐 아니면은 한국에만 론칭한다 아니면 전 세계에 론칭한다 되겠고요. 근데 당연히 너무 쓸데없는 거를 다른 국가한테 론칭을 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면 한국어를 조금 더 예쁘게 쓴 버전을 론칭을 하는데 그걸 뭐 인도네시아에다가 론칭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make sense한 세그먼트만 해서 론칭 한다. 네. 자, 그러면 여기 그 적어주신 분들 거 혹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포인트 아웃 하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저는 11번 로의 상황심리에서 오신 이주연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주연. 그래서 모두가 동일선상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이 가능하다. 이제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보면은
약간 데이터를 편향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인간 고유의 본능이 있거든요. 우리 팀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맞아, 맞아. 그래서 동일한 전환율도 제품팀 혹은 마케팅팀 혹은 뭐 디자인팀에서 다르게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컨설팅하면서 이런 현상을 되게 많이 봤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이 다 데이터 드리븐한 조직이 되면은 보고 있는 지표들도 다 동일한 지표를 바라보고 동일한 데이터를 통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편향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뭐 욱지님도 이 열에서 혹시 좀 포인트 아웃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네, 좋은 얘기 많이 적어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얘기했던 내용들이랑 대부분 겹쳐서 저는 없습니다. 자, 이제 좀 상대적으로 암울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왜 현실에서는 그토록 어려운가요? 네. 이거 우리 다 경험 정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엔 밑에서부터 올라올게요. 네, 심슨부터 가시죠. 이게 왜 이렇게 현실에서 어려운가요? 저는 계속 마케팅 그로스 팀 뭐 이런 쪽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 내부에서 실제로 이 임플레멘테이션 할 사람이 없으면은 엔지니어링 팀이나 뭐 프로덕트 팀한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쿼리 뽑느라고 바빠서 안 해주자. 네. 그래서 우리가 쿼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라고 해도 조금 그래서 크로스 펑션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리소스를 받기 어려운 거 하고 이 텍소노미나 이런 것들이 계속 사실 진화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한 번 했는데 뭐 잘못됐어 아니면 뭐 새로운 이벤트가 나와서 새로운 피처가 나왔다거나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야 저번에 해줬잖아 왜 또 해달래 이런 거라든지 이제 막 툴들도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작업량도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요청을 할 때는 이 컨텍스트 설명 플러스 뭐 엔지니어링 팀이나 프로덕트 팀에서도 무척 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데이터 드리븐은 문화인 것 같은데 이 문화를 얼마나 잘 설득하고 파는지 요게 저의 요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심슨이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임플리멘테이션 혹은 데이터 거버넌스 이슈가 사실은 거의 공통적으로 모든 조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서 테크노미 얘기나 거버넌스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네. 데이터 거버넌스를 그러니까 제대로 갖추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접근 자체를 내부에서 이제 이런 일을 주도하시는 분에서 접근 자체를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단어보다는 이미 데이터 자체가 회사의 자산이라는 인식은 다 깔려 있거든요. 이거는 20, 30대의 요새 핫한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꼰대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데이터가 우리 회사의 자산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이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자산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어디서 빠져나오는지,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는지, 사용된다면 올바른 방향성으로 사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측면에서 이 데이터 가버넌스, 우리 회사의 정말 중요한 미래 자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접근 방식이면 그래도 조금은 좀 현실적이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엔지니어링 리소스 관련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CTO를 설득하는 거고 CTO를 설득하면 뭐가 유리해지냐면 매 스프린트에 행해져야 하는 백로그에 고정적으로 이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한 백로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좋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엔지니어 리소스를 움직이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는 최소 지표 기반의 성과의 엔지니어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 체계라도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요구 사항을 처리해주는 부서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이제 그런 시도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텍소노미 설계 컨설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토니가. 예, 예, 예. 텍소노미 설계에서 제가 그냥 그 샘플로 하나 그냥 화면에 띄울 건데 좀 공통적으로 좀 보는 발견하는 문제들, 혹은 초보분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하신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문제나 실수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이벤트 드리븐한 데이터 구조 자체를 설계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텍소노미를 잘 설계해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을 졸라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볼지가 머릿속에 있으면 되게 좋아요. 나는 이런 식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시계열로 이렇게 볼 거야. 얘는 전환으로 볼 거야. 혹은 우리 제품의 전환을 단순히 전환만 볼 거야가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볼 거야. 상품별로 볼 거야. 가격대별로 볼 거야. 사용자의 등급별로 볼 거야. 이런 식의 경험치들이 쌓여 있거나 시각화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면 조금은 더 설계하기 쉬운데 이 그렇죠. 경험치가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처음부터 잘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대기업의 이커머스 기업이에요. 홈쇼핑 기업인데 여기에 텍소노미의 이벤트의 속성으로는 모든 상품 상세 페이지 뷰, 모든 카테고리 페이지 뷰, 장바구니 담기, 혹은 체크아웃, 혹은 주문 완료까지 구매 전환율에 필요한 핵심 크리티컬 패스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들의 MD-I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MD분들도 웨어 조건에다가 필터 조건에다가 본인의 아이디만 세팅을 하면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카테고리의 전환율,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의 리텐션, 그리고 거기에 드롭을 본인이 직접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 불의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푸시까지 직접 날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텍소노미를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맨땅부터 헤딩하면은 시간이 답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쨌든 경험이 좀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받는 게 빠르게 평균 이상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결론은 시각화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다음에 심슨도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코호트 혹은 다양한 매트릭으로 데이터를 쪼개본 경험이 많을수록 텍소노미를 좀 더 잘 설계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건 진짜 경험 베이스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텍소노미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왜냐하면 잘못 추적이 되면 그 데이터를 못 보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좀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하는 거는 텍소노미 설계를 할 때 너무 엔지니어에게만 전달이 돼 있는 상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 관련된 일 아니냐, 데이터는 엔지니어링 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토니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고객에게 유저 전의를 설계한 사람이 더 잘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획자나 프로덕트 매니저가 참여를 안 한 상황에서 트래킹 플랜을 만든다라는 거는 정말 그냥 상식적인 수준만 체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러면 그래서 보통은 뭐 요새 뭐 피그마도 그렇고 뭐 미로 같은 툴도 그렇고 이제 그런 툴을 통해서 제품 내에 기본적으로 유저 전의를 시각화해서 텍소노미를 설계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관리되는 거버너 입장에서 스프레드시트로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개발자나 그 그 데이터 직군들이 사실 그래서 내가 고객의 여정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벤트를 내가 분석하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돼? 라는 거는 좀 시각적인 매뉴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 피처 업데이트 하실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를 사실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 그 제님 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현실에서는 좀 어려웠던 얘기. 다들 좋은 얘기만 하셔가지고 여기 질문에는 솔루션이 없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경험상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뭐 난이도가 높은 게 뭐 믹스 패널 만들어놨다. 뭐 그 다음으로는 실렉보드로 데일리로 뿌리니까 이걸 봐라. 아니면은 나중에 제일 가서는 매주 전사 모임에서 자 이런 우리 지표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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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도 안 볼 사람은 안 보더라.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볼 사람들은 안 보는데, 근데 이건 제 아주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걸 네.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네.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아, 네, 그럴 수 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솔로전을 굳이 뽑자면은, 모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오신 180분들, 그러니까 잘 보려는 분들을 더 퍼실리테이트하고 그분들을 더 프로모트하는 게 조직 차원에서 더 그 임팩트가 큰 일이고 더 포커스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모두가 잘 보는 건 되게 좋은 이상적인 상황. 예, 근데 음, 해보니까 쉽진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낀 벽들이었습니다. 네, 네. 약간 지금 여기 42번에 회원님이라는 분이 적으신 내용하고 좀 욱지님의 경험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음, 사람마다 다르고 관심을 갖고 디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 후자는 소수다. 근데 이제 이 후자를 잘 널처링을 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음, 것 같고. 예, 네, 제가 다른 툴도 많이 쓰는데 DB 이제 SQL 데이터를 약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볼 수 있는 툴이 있거든요. 메타베이스라는 툴. 근데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해주고 하고 데이터 좀 잘 보는 친구들한테 액세스를 주고 교육을 살짝 해줬더니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냥 사내 공유회 만들어가지고 음, 들어올 사람 들어오쇼. 뭐 진짜 멋있는 거 한번 보여줄게. 이런 음, 다음에 그들이 만들었던 대시보드 이런 음, 것들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이제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아 나도 저렇게 뭐 잘 해보고 싶다라는 음, 어 거를 심어줘서 사용자가 음, 되게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가르쳐주고 잘하는 사람 띄워주고 음, 박수받게 하면은 이제 또 경쟁심 있는 사람들은 또 올라온다. 너무 음, 공감합니다. 요, 네. 요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로스팀의 역할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그로스팀은 결국에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결국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일하는 방식을 자기들끼리만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사실은 전사가 혹은 주요 지표에 큰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멤버들이 그렇게 일하는 방식으로 바꿔가는 거를 그로스팀이 그게 내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좀 음.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얘기를 할까요? 네. 이게 현실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정말 이게 정말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쉬운 방법은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예요. 대표님이나 혹은 C레벨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탑다운으로 찍어내리면 어, 그나마 쉬운 것 같아요. 이 음, 예로 뭐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대기업 같은 경우 음, 대표님이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 음, 모르는 그러니까 MD 직군이라고 할지라도 데이터를 모르는 혹은 하기 싫은 애들 다 나가 언제까지. 오,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탑다운으로 찍어내린 케이스. 음, 실무자 한두 명이 이런 문화 자체를 빌딩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음,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은 현실 이거는 제 경험담인데 데이터를 보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다른 팀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로스를 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라고 해서 모든 팀의 리소스를 제 맘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그러려면 프로덕의 개선이나 혹은 마케팅 이니셔티브의 방향성을 다른 부서 장들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사용자 데이터가 이러니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돼. 너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이게 맞아. 이런 음, 식으로 저는 처음에 다 타부서들을 설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실제 이 데이터가 옳다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 옳으니까 저 사람들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저는 실패를 했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컨설팅하면서 느낀 거는 어, 옳은 걸로는 설득이 안 되더라. 그래서 옳은 영향력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아멘. 선한 영향력은 결국은 타 부서의 데이터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언해 드리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나마 조직 내 문화를 만들기가 조금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안다, 혹은 내가 시각화를 잘한다, 혹은 내가 인사이트를 잘 이끌어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옳은 생각만을 피력하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시지 말길 바랍니다. 예, 저는 실패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그 엑진이 이야기 근데 해야 될것 들으니까 같은데. 네. 네, 그 파워가 있으신 분의 얘기를 들으셨고 파워가 없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똑같은 이제 고민을 하고서 제가 CTO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당연하다고. 나는 그냥 힘으로 누르는 거고 넌 어쩔 수 없어. 너무 당연한 거다. 파워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그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빚을 만드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도와주는 아, 거죠. 그래서 그 팀에 일단 도와주는 거예요. 뭐 요즘 최적화할 거 그렇죠. 없어요. 자동화할 거 없을 거야 해가지고 뭐 네. 어떻게 보면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해주고 이제 미안한 마음, 약간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이런 실험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같이 해줄 수 있느냐 뭐 그런 전략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소프트 스킬들이 그로세커들한테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의 맞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의외로 정말 많은 엔지니어나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자기들이 의사 결정을 해서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수정하는 피처들이 목표 지표에 얼마나 간의 기별도 못 미치는지를 깨닫게 되면 행동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절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덕트 팀, 즉 여기서 말하는 프로덕트 팀이라면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이너,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엔지니어 이 팀이 피처를 우리의 프로덕트에 계속 던지는데 이게 목표 지표를 대부분 못 올려. 혹은 심지어 마이너스 만드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거를 성과 측정 안 하고 우리는 성공적인 런칭을 했습니다. 릴리즈를 내보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있었던 프로덕트 조직에서는 피처 다큐멘테이션, 피처 리퀘스트 다큐멘테이션을 적을 때부터 이게 회사에 얼마나 돈을 만들어 올지를 예측치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3,000불짜리 그래서 300만 원짜리 예상되는 기획서를 쓴다라고 하면 이미 거기에서 계산하다가 접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비싼 엔지니어분들 감히 제가 굴려가지고 300만 원 더 만드는 매출 기능을 만들려고 했군요. 하면서 자숙하면서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성과평가를 하고 있나. 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지표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거를 아예 만들어놨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내가 이런 실험을 할 거다라고 해서 뭐 어떤 퍼널을 개선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이거는 뭐 한국 유저들한테만 나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드롭다운 하고 뭐 넘버 몇 개 키인 하면은 그게 레비뉴 임팩트로 바로 빵 나와요. 365일. 네, 365일 안에 이게 진짜 된다라고 하면은 너는 3천만 원, 뭐 30억 버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나오는. 주변에서 칭찬 안 해줘도 이미 본인은 뽕이 올라요. 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네, 보다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토니부터 하실까요? 보다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려면 현재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언제 못하고 있냐를 고민을 해보면 뭐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 자체를 커머스에서 그런지 몰라도 일 매출이 떨어지면은 바로 다 소집입니다. 왜 떨어졌어? 매출만 보고 네. 그걸 내가 알면은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개 안 돼요. 네. 마케팅 비용 더 태우던가 네. 네. 쿠폰 급하게 쓰던가.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작은 기업이나 대기업들이나 이제 그러니까 단기 목표에만 집중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보다 잘하려면
이런 단기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런 단기 목표들도 챙겨야 하지만 중장기적인 제품 비전 혹은 비즈니스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비전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액셔너블한 지표들을 세우고 그 지표들을 실제 실무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PA 도입을 했고 톤이 도움받아서 노스타 프레임워크까지 다 만들었어. 이제 뭐 해야 돼? 실무와 연결시키셔야죠. 우리 지금 밀린 백로그 3달치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것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우리의 밀린 백로그들을 잘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세워놓은 대부분은 인풋 매트릭이 있죠. 이런 선행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백로그에는 잡혀있는 일인데 연관시킬 수 있는 지표가 없다라고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인풋 매트릭을 빼놓고 정의를 했던가 아니면 진짜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일이 아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런 진행 중인 일들을 우리의 최종적인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지표들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본인이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하는 일들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선행 지표들이 결국에는 컴파운딩 그로스를 만들어내는 루프 형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발포가 항상 얘기하는 컴파운딩 그로스 루프. 근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조직 내에서 클래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식인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컴파운딩 루프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언제까지 뻔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규 회원 가입을 했다. 신규 회원 가입 중에 댓글을 달거나 새로운 질문을 올리는 그런 크리에이터 전환율이 있다.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 중에서는 일부는 몇 %는 신규로 컨텐츠를 N데이 안에 작성을 한다. 그러면 걔네들이 작성을 하는 컨텐츠가 토탈 컨텐츠로 우리의 플랫폼에 저장이 될 거고 검색 엔진에 의해서 그게 색인이 될 거고 이 색인된 컨텐츠 페이지들은 결국에는 신규 방문자들을 만들어낼 거고 이 신규 방문자가 결국에는 신규 회원 가입을 늘릴 것이다. 이게 이제 컴파운딩 그로스 루프잖아요. 즉 한쪽에서 힘을 주면 이게 점점 더 크게 플라이휠로 만들어가는데 이것 자체를 그로스 루프로 안 그리는 것도 문제고 여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선행 지표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6개의 지표를 우리의 믹스패널 대시보드에 올려놓고 트렌드를 본다. 근데 뭐 세그먼트를 같이 쪼개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신규 회원 가입이 뭐 가입에서 토탈 크리에이터로 넘어가는 전환율이 최근 3일 동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쪼개봤더니 특정 세그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라고 하면 그거 가서 그거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 지표를 볼 때 이 선행 지표가 컴파운딩 그로스 루프랑 연결 안 되는 것도 대부분 많은 조직에서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웃풋 매트릭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인풋 매트릭으로 백워드로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NSM을 항상 먼저 정해야죠. 네네네. 그냥 쿼라로 하면은 우리는 뭐 크리에이터를 많이 모아야 돼. 글 쓰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돼. 라고 하면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 페이지 뷰가 늘어나면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페이지 뷰를 늘려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은 페이지 뷰를 늘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컨텐츠가 있어야지 SEO 루프로 이제 유저가 들어올 수 있어. 요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그 드릴 다운 해서 가면서 액션 아이템 잡기. 욱진님 혹시 보다 더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코멘트 줄 거 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이 적어주신 것 중에
네. 울림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28번 로우에 이번에 이거 너무 좋은 공감되는 건데 항상 저 실패할 이거 수도 완전 있고 공감. 네, 네, 맞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문화가 정착하게 하는 것인데 이걸 더 나아가서는 네. 심지어 데이터 샌드박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데이터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럴 맞아요. 경우에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게 만약에 틀렸으면 우리가 의사결정했던 모든 그것들을 다 부정하는 셈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그 조직 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계속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계속 뭐 개선이 되겠죠. 네, 아무튼 실수가 아닌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자, 음. 또 적어주신 내용들 한번 좀 포인트아웃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쵸. 이런 거 중요하죠. 동우님이 적어주신 이 배경. 딥다이브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PA 툴이 있으면 사실은 딥다이브를 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두고 대시보드를 안 만들면 대부분 회사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문제가 터졌을 때 결국에는 왜 그런데 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P2의 큰 장점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바로바로 클릭 해가지고 딥다이브를 해볼 수 있고 세그 쪽에 보고 뭐 데일리로 보고 뭐 코호트별로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터졌을 때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 잘못된 거야?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좋은 툴이죠. 네. 맞아요.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네. 믹스패널이나 뭐 PA 툴 잘하는 방법 이런 거 꿀팁 좀 공유하면 어떨까 싶네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H열에 요거를 만들어놨는데 요거에서 다루면 어떨까요? 네네. 심슨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F열 저희가 다 다룬 것 같고 혹시 더 손 드실 분 없으면 G 질문으로 갑시다. 네. 자, 이거 좀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왜 PO나 PM한테 PA가 필요한가? 뭐 GA나 로데이터로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좀 의견들을 나눠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덕트 오너는 그러니까 제품의 책임자잖아요. 네, 오프라인 매장으로 따지면 그 매장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매니저? 매장의 매니저. 네, 네. 우리 매장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연령대 추측도 안 돼. 네, 이렇게 문을 가리고 네. 손님을 맞이. 얘가 걸어 들어오는지 기어 들어오는지도 몰라. 음, 네, 이런 사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디지털 제품 기반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겠다는 거는 해당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이해를 넓고 깊게 가져간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행 지표가 아니라 오늘 매출 2천만 원은 아까 내가 눈 가리고 맞이한 그 손님이 뭘 산지도 모르고 돈을 내고 간 그 맨 마지막 돈을 보는 거고 그거 미친 듯이 졸라 뚫어지게 봐봤자 내년도의 매출을 예측하거나 하기는 어렵다. 뭐 시즈널한 매출 데이터가 우리가 쫙 있으면 대충의 트렌드를 예측은 할 수 있겠죠. 네, 대신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매출이 상승할지 혹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리텐션이 개선이 될지 전환율이 개선이 될지는 모르는 것이. 프로덕트를 만들 때는 어쨌든 앞으로 우리 제품의 개선을 통해서 고객들의 깊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우리는 더 좋은 전환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예측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행지표를 발견할 수 있는 후행지표는 여러분들 관리 툴에서 보시면 돼요. 쿼리 뽑기 어렵지 않아요. 네. 간단한 쿼리 몇줄로 저희는 매출 데이터를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매출 같은 지표들은 여러분들의 관리 툴 보시고 이런 매출을 실제적으로 견인해내는 제품 내 여러 선행 지표들을 잘 찾고 그런 지표들을 기반으로 제품을 잘 개선하기 위해서 PA 툴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알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옥진님은 어떠세요? 네, 왜 PO, PM한테 PA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뭐 의사결정에 대한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저는 좀 다른 측면을 제시를 해보자면은 그 시간 절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뭔가 고민하고 사고할 시간이 이제 밤이나 주말에 생기더라고요. 뭐 쳐내는 걸 다 급급하다 네, 보면. 네. 하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고 협업해서 뭔가 데이터를 얻어내고 디벨롭 해야 되면은 계속 다 블락킹이 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이제 PO든 뭐 PM이든 그 역할하는 사람이 이 프로덕트 애널리틱스를 진들기 다룰 수 있으면은 세 명, 네 명이서 소통해야지 뭔가 될 거를 맞아요. 혼자서 네. 어느 정도 따다다다다다다 디벨롭 할 수 있어서 조직 네. 차원에서 시간을 많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동의해요. 맞네요. 맞네요. 네. 네. 이게 저는 이제 대기업들하고도 많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음, 크로스 펑셔널한 팀을 경험 못 해본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대기업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대부분 그로스 스테이지에 가지도 못하고 망하고 그로스 스테이지에 가는 분들 중에 사실은 이제 그 파이널 스테이지 흔히 말하는 굳히기 스테이지에 가는 스타트업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굳히기 스테이지, 쉽게 말해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냈고 시장을 창조를 했고 우리가 거기에 빨대 꽂고 있어. 이게 이제 대기업의 스탠스라고 하면 그 단계부터는 사실은 우리 비즈니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느냐가 중요해지고 그래서 크로스 펑셔널한 조직을 점점 직무 관련 뭐 예를 들어서 기획팀, 디자인팀, 데이터 분석팀, 데이터 엔지니어링팀 이렇게 쪼개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고객의 행동에 대한 패턴을 근거 기반으로 찾으려면 크로스 펑셔널하게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하시고 우리가 이런 가설을 내가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빨리 확인해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누가 다른 팀에 있는 사람한테 정식으로 품위 올려가지고 그 데이터 뽑아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겠냐는 거죠. 그런 맞아요. 맥락에서 이게 내 머릿속에서 끝날 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속도인 것 같아요. 음, 자, 심슨 가시죠. YPA. 네. 아까 조금 얘기를 이미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거 만들어 놓고선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음, 이런 거를 체크하는 팀이 은근히 없다. 음, 근데 뭐 예를 들면 앱 속도를 뭔가 막 개선을 했다. 아니면은 뭐 소셜 로그인을 만들었다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아답션 많은지 음, 요거는 그냥 기본빵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 뭐 카카오 로그인을 했더니 음, 그 카카오 로그인으로 들어오는 유저들이 리텐션이 높아진다. 음, 아니면은 카카오 싱크를 도입을 했었으니까 음, 친구를 더 많이 맺어가지고 풀친으로 메시지 써가지고 뭐 그로스를 만들어냈다. 이런 음, 되게 다각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또 크로스 펑셔널한 팀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카카오 싱크로 로그인한 유저들의 뭐 컨버전이 떨어졌다. 근데 음, 풀친으로 죽을 때까지 메시지를 보내니까 PNL로 따지면은 음, 오히려 풀친 때문에 더 카카오 싱크로 로그인하는 게 더 좋다. 음,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음, 그런 팀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O뿐 아니라 뭐 유관자들 전부 다 보면서 이 뭐랄 하나의 픽처를 딱 완성을 하는 게 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음, 너무 그래서 좋네요. 퍼널이나 뭐 리텐션 익스페리먼스 이런 거를 PA 없이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네. 음, 진짜 눈물 나는 거죠. 하고 음, 이게 믹스 패널이나 이런 게 너무 좋은 이유는 음, 어떻게 데이터를 필터했다?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볼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심지어는 쿼리 뭐 서브 쿼리 쓰고 막 뭐 진짜 어려운 거 막 빠바박 쓰면은 저 같은 문맹은 잘 못 알아듣거든요. 요 딱 세임 픽처하고 해석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음, PO가 아니라 파트너 예를 들면 뭐 CS 프로세스를 조금 개선을 했다라고 음, 음, 하면은 그 사람이랑 PO랑 같이 보면서 음, 얘기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채널 톡을 도입을 했다라고 음, 했는데 음, 뭐 카카오톡으로 하던 거 대비 뭐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 뭐 아니면은 리드 타임이 얼마나 짧아졌는지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실제로 임팩트를 받는
부분에서도 봐야 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여기 많은 분들이 적어주신 거 보니까, 근데 대부분 다 보면 GA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GA를 사용하시는 분이 뭐, 믹스 패널이나 앰플리티드를 사용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세 분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먼저 좀 의견 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단은 GA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써왔고 유입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데이터 분석 목표가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오고 혹은 어떤 채널로부터 많이 온다. 그리고 주로 어떤 페이지를 본다 정도가 우리의 주요 목표면 저는 GA도 되게 훌륭한 툴이라고 생각하고 비용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믹스 패널과 앰플리튜드 같은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툴과 다른 점은 일단 분석상에서 기본적으로 GA 쪽에서 핸들링하는 유니크한 사용자는 디바이스 아이디 기준이에요. 물론 사용자 아이디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GA를 이용을 하면서 유저 아이디로 매핑을 하는 경우는 제가 보질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바일을 포함해서 PC를 포함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기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유니크 비지터 3명이에요. 그렇지. 근데 믹스 패널이나 앰플리튜드는 유저 아이디 기반으로 데이터를 머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유니크 유저를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런 사용자를 핸들링하는 관점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무료 버전을 쓰면 특정 기간이 넘어가거나 혹은 특정 데이터 볼륨이 넘어가는 순간에 샘플링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다. 다음에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다 지연된 데이터다. 라는 부분도 다른 점. 다음에 퍼널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GA를 통해서 퍼널을 보려면 뭘 해야 되죠? 목표 설정 일일이 다 해서 이제 반영을 시키죠. 근데 그러면 그나마 내가 반영한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전환율을 볼 수 있어요. 중간에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려야 돼요. 이전 데이터 버리고. 그래서 퍼널을 보기가 말도 안 되게 불편하다.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구매 전환율을 우리가 트래킹할 때 제가 아까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MD-ID까지 넣는다라고 했죠. 근데 GA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자생활에 관련한 속성들을 커스텀 디멘전에 갖다 박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죠. 거기다가 내 맘대로 프로퍼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커스텀 어트리뷰트 속성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파이어베이스인 경우도 맥스 프로퍼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맥스 50개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앰플리튜드 믹스 패널은 2000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도메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게 광범위한 데이터를 트래킹하기에 특히 제품 내 사용자들을 GA에 맞춤 보고서로 시각화한다? 그룹 바이 2번, 3번 이상 못해요. 왜 수많은 회사들이 GA에서 데이터를 바로 안 보고 빅쿼리에 쌓아가지고 리더십 같은 걸로 시각화하는데요? 못하니까. 그래서 보려면은 어떻게든 가능하지만 졸라 어렵다. 다음에 러닝 커브가 커. 네. 앰플리튜드나 믹스 패널을 분석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이 뭐죠? 클릭이죠. 클릭을 할 수 있으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러닝 커브가 GA에 비해서 되게 짧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고 지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거 다 없어도 해요. GA4를 지금 컨설팅하는 곳에서 세팅을 하고 있는데 GA4는 이제 유저 아이디로 매핑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유저 유니크 유저를 볼 수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글 특성인 것 같아요. 뭐 너무 일단 UI가 너무 어렵다 하고 뭐 이거 가이드 문서가 진짜 없다. 이러니까 지금 뭐 한 세네 달째 삽질하고 있는데 진짜 빡이 너무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진짜 그냥 뭐 딴 거 쓰지 이런 느낌. 진짜 중요한 거 빼먹었다. 요새 같은 오픈소스 생태계에 요새 같은 사스 비즈니스가 판치는 세상에 GA는 기본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이 지네 플랫폼에서의 한정적이에요. 뭐 브레이즈 같은 애들이랑 인티그레이션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안 해요.
어트리뷰션 툴이랑 막 인티그레이션을 버튼 몇 번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해 앰플리튜드나 믹스패널 같은 일반적인 프로덕트 분석들은 그런 인티그레이션 범위가 졸라 넓죠. 커버리지가 되게 넓죠. 네, 그래서 다른 제품들과의 라이프 사이클 분석을 염두에 두신 경우라면, 그리고 사용자 행동 분석이 목적이라면 GA는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컨설팅하면서 되게 신기한 순간이 저희 GA 데이터랑 믹스패널 데이터 혹은 앰플리튜드 데이터가 틀린데 뭐 무슨 문제 있나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GA360 쓰세요? 라고 하면 아니요, 무료 버전 써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무료로 쓰는 툴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돈 내고 쓰는 툴의 데이터보다 더 신뢰하세요? 그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예요. 구글이 만들었잖아요. 물을 만들었죠. 네. 근데 좀 그거는 조금 좀 네. 일단은 벤더마다 데이터 디스크레펀시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를 구글이랑 회사의 네임밸류에 너무 이렇게 기대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MMP 데이터를 믹스 패널에다가 넣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저희 MMP는 그 웹훅을 지원을 해서 웹훅에서 받아서 ETL 해가지고 이제 믹스 패널로 꽂아주고는, 그래서 유저 프로퍼티로 뭐 사인업한 채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고 있죠. 어트리뷰션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믹스 패널이나 앰플리튜드 모두 동일해요. GA도 다 똑같아요. UTM 파라미터에 엮여져 있는 값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퍼스트 터치도 가능하고 라스트 터치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동욱님의 질문은 GA 쪽에서 분석하는 UTM 값 혹은 앰플리튜드나 믹스 패널에서 분석하는 UTM 파라미터의 값,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파라미터를 읽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글 오가닉이나 이런 것들은 UTM이 안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였었더라? 뭐 되게 멋진 IPO한 스타트업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구글 오가닉으로 들어가도 딱 그냥 자동으로 레퍼럴을 만들어 버리는 그 UTM을. 그래서 UTM 소스는 구글 하고 미디엄은 오가닉, 요거를 찍어주는 걸 봤을 때 얘네들 믹스 패널이나 앰플에서 이 데이터 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자연스럽게 약간 관전모의로 들어가서 다른 분들 입장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 혜연님도 그렇고 현진님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이쯤 되면은 뒤에서 그럼 넘어가야지라는 분들이 생각이 그래서 얼마나 해요라는 질문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빅스패널이 대략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혹시나 가능하다면은 그 비용 절약에 대한 꿀팁 같은 것도 알 수 있으면은 스칼러십이죠. 믹스 패널은 스칼러십이 막강합니다. 1년 공짜. 단 스타트업이라는 그 회사에서 정의한 기준 안에 들어오시면 뭐 누적 투자 금액 얼마, 뭐 설립 얼마 전 이러면 핵심은 진짜 스칼러십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초반에 당연히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기간도 있고요. 조직 내에 이게 이렇게 교육으로 넘어오고 사람들이 잘 쓰게끔 되는 기간이 분명히 걸려요. 근데 그거를 초반 몇 개월을 우리가 돈을 다 MTU 기반으로 내고 있다. 너무 아깝죠. 그래서 꼭 스칼러십을 얻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믹스 패널 같은 경우는 monthly 액티브 유저, monthly 트래킹 유저라고 하는데 그 사용자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 가격이 다르고요. 앰플리튜드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들이 한 달 안에 발생시키는 이벤트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또 가격이 다 달라요. 네, 현재 한국에서 셀링되고 있는 가격은 초기의 스타트업들이 쓰기에는 믹스 패널이 훨씬 가격적으로 저렴해요. 왜냐하면 앰플리튜드의 유료 기능을 쓸 수 있는 최저 티어가 먼틀리 액티브 유저 약 30만 정도거든요. 쇼핑몰 같은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스티키니스 10% 정도 되는 비즈니스 도메인을 기준으로 먼틀리 액티브 유저가 30만 정도 되어야 앰플리튜드의 미니멈 유료 티어에 걸려요. 네. 믹스 패널이 확실히 좀 싸긴 하죠. 이거는 근데 약간 너무 치우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중립 기어를 바꿔 갈게요. 괜찮나요? 네.
일단은 그럼요. 앰플리튜드를 썼을 때 유리한 회사, 네. 대기업, 조직이 졸라 커. 막 2, 아, 맞아요. 300명 이상이 돼. 네. 그래서 데이터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데이터로 코워킹 할 때가 되게 많아. 음.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되게 심층 있는 분석을 원해요. 음. 상관관계 분석을 MD들이 하고 싶어 맞아요. 한다던가.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앰플리튜드가 유리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완전 빡센 기능은 앰플리튜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일반적인 동일한 아까 제가 30만 MAU 얘기했죠. 30만 MAU에서 앰플리튜드로 스티키니스가 10% 정도 나오는 쇼핑몰인 경우에는 앰플리튜드를 선택해도 좋아요. 근데 30만 MAU인데 우리는 일반적인 쇼핑몰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맨날 들어오는 앱들이야. 어텐션 게임을 하는 앱들, 게임 앱들, 소셜미디어 관련한 앱들, 이런 것들은 똑같은 30만이라고 해도 믹스패널은 30만 명 땡. 근데 앰플리튜드는 이 30만 명이 발생시키는 이벤트의 볼륨에 따라 과금을 때리기 때문에 동일한 30만 명의 MAU가 나오는 다른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쇼핑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가 스티키니스가 되게 높다라고 네. 하면 믹스패널이 유리합니다. 네네. 질문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는데, 네. 저 H열에서 할 얘기 있어요. 사실 정량적인 것만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저는 주변에 좀 도와달라는 팀이 있거나 그러면은 사실 믹스패널을 고치든 심지어 전 GA를 고치고 제대로 쓰는 것도 굉장히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보통 제일 처음 할 때 풀스토리를 많이, 풀스토리나 핫자 같은 그런 이제 사용자 레코딩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붙이려고 많이 좀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게 진짜 믹스패널이랑 같이 쓰면 와우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뭐 분석 같은 것도 막 정량적으로 막 해가지고 손재주가 없는 사람도 풀스토리나 뭐 핫자 같은 데서 10개, 50개 하면 보면은 그냥 절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심지어 풀스토리는 뭐 세시간은 뭐 2000개까지인가 공짜여가지고 그냥 트래픽 많으면 데이터 1분만 그 수집하면 되니까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면은 되게 효율적이었던 경험이. 동의합니다. 저는 PA 툴 믹스 패널, 저는 믹스 패널도 쓰고 앰플리튜드 쓰고 사실 앰플리튜드를 좀 더 많이 쓰긴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테그레이션 얘기 좀 나왔고 그 다음에 고객 프로필 연동하는 거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브라우저 데이터에서 고객의 설문이나 고객이 회원 가입할 때 같이 추적할 수 있는 프로퍼티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저 레벨 단에서 해놓으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뚝딱뚝딱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렉시콘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옥진님 렉시콘 많이 쓰지 않아요? 그 렉시콘이라고 해서 네. 그 믹스 패널에서 이제 자기네들 통계를 해서 쭉쭉 가장 많이 발생한 이벤트들 순서를 쭉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이벤트 이름도 약간 되게 보시면은 영어로 된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사람의 언어로 이제 설명해 놓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잘 사용했냐면은 데이터에 관련된 직무에 사람이 왔을 때 온보딩으로 이거를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를 최신화를 할 때 이게 어디서 발생하는 데이터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필요하다면 풀스토리를 봐서 파악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이 온보딩 했을 때 우리가 믹스패널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측정을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걸 의미한다를 이걸 계속 최신 업데이트하면 되게 그렇죠. 좋았던.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벤트 텍소노미의 사실은 라이브 버전인 거지.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킵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새로운 피처가 런칭될 때마다 데이터 거버너가 이거를 챙겨줘야 되거든요. 토니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CTO 조직이 있으면 애초에 엔지니어링 리소스 자체를 일정 부분 이 데이터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할당을 해준다라는 부분인데 렉시콘 얘기했고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하고 저희 같이 회고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고 안에 뭘 적냐면 인상 깊었던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업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향후 1, 2주 안에 실행해보고 싶은 것, 이렇게 적어주시면 3번에 대해서 저희가 한두 개 뽑아가지고 액션 아이템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커크 패트릭의 교육 효과 이론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목표를 했을 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교육이 있고
지식을 하려는 교육이 있고 행동을 바꾸려는 교육이 있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바꾸는 교육이 있는데 사실 1번 즉 리액션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음의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노릴 수 있는 거는 행동의 변화. 즉 여러분이 오늘 되게 귀한 시간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거 다 참여하셔서 아니, 뭘 다르게 행동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행동 해봤는데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아요 라는 피드백을 몇 분 선정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태호가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게 있어요. 네, 광고 중에 저희 믹스패널 쓰시는 분들 혹은 믹스패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아서 페이스북에 그룹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가입 신청하시면 저희가 승인해드리겠습니다. 자, 회고 적은 거 가지고 간단하게 리뷰하시고 오늘 마치시죠. 같이 얘기 나누시죠. 세븐톤 위주로. 그렇죠. 네, 혹시 1, 2주 안에 뭔가 해보고 싶은데 우리의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들 데이터 텍소노미의 공부 혹시 그 심슨 욱진 토니께서 여기 데이터 텍소노미에 대한 공부를 액션 아이템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이 있다는데 이분한테 주실 조언 있으세요? 제가 공유드렸던 Why Analytics Fails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포지. 텍소노미에 대해서 뭔가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참고로 저는 앰플리튜드를 국내에서 최초로 유료로 도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텍소노미에 대한 노하우를 얻기까지 1년이 넘게 삽질을 했어요. 어쨌든 앰플리튜드에서는 내 비즈니스 도메인에 혹은 내 상황에 딱 특화돼서 뭔가를 가이드해 주진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텍소노미를 잘 설계하는 방법을 본인이 혼자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전철을 밟거나 혹은 뭐 최소 몇 개월이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공짜 자료라는 거는 그리고 공짜로 제공된다라는 거는 공짜이어서 좋은 이유도 있지만 공짜이기 때문에 내가 안 봐도 된다라는 자기 정당화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단순히 뭐 저희가 뭔가 광고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비싸요. 그래서 작은 돈을 들이셔서 저희로부터 한 2시간짜리 유료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꿀팁인데 믹스패널에 무료 가입을 한 다음에 샘플 데이터로 믹스패널 툴을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 이거 너무 꿀팁인데 그래서 믹스패널 들어가셔서 그냥 무료로 회원가입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뭐 가입을 하시면 샘플 데이터를 줘요. 그리고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코어트라든지 리텐션 분석이라든지 퀵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연습하시는 거는 샘플 데이터로 전혀 문제 없다. 네. 오케이. 자, 요 정도로 행동 계획에 대한 피드백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있어요. 저희 해킹그로스 길드에서 믹스패널이나 앰플리튜드 같은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툴을 한글로 교육하는 VOD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런칭할 때 알려드릴게요. 네, 무료는 아닌데 근데 훨씬 더 툴 사용법을 저랑 토니랑 심슨이 가르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좋은 툴이 대부분 다 외산이고 그리고 외산 툴들을 갖고 와도 내부의 교육 자료가 다 또 영어예요. 그리고 뭐 데이터도 다 해외 데이터고 그래서 조금 더 한국어로 우리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컨설팅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교육 코스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앰플리튜드, 믹스패널, 그다음에 뭐 우리 아는 브레이즈, 그다음에 모인게이지 이런 다양한 툴들을 교육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해요. 네. 저희 이제 약속드렸던 시간보다 15분 가까이 지나서 이 정도 종료를 하고 그러면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리코딩은 여기서 끌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